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26회입니다. 나라를 하나 얻는 것보다 나의 말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왕 13년에 서나라를 멸망시켰다. 16년에 이웃 진나라에서 대부 하장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 벌어지자 장왕은 진나라 토벌에 나서면서 진나라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렸다. 안심하라. 이번 토벌은 오직 하징서를 응징하는 뜻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하지만 장왕은 하징서를 사로잡아 죽인 다음 진나라를 초나라의 현으로 복속시켜버렸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다. 그러나 제 나라의 사절로 파견되어 다녀온 대부 신숙씨만은 축하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장왕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신숙씨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가 자기 밭을 지나갔다고 그 소를 빼앗는 어느 사람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가 밭을 밟아 밭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소까지 빼앗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당초 진나라를 공격하실 때 대왕께서는 진나라에 반란이 일어나 제후들을 이끌고 정벌에 나섰습니다. 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벌하셨는데 도리어 진나라의 영토를 합병하시고 형까지 설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무엇으로 다시 천하 제후들을 호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장왕은 진나라 땅을 되돌려주고 암살당했던 왕의 아들을 불러들여 진나라 왕으로 즉위하도록 하였다. 후대에 공자가 이 기록을 읽다가 크게 감탄하였다. 초나라 장왕이야말로 훌륭한 인물이다. 나라 하나를 얻는 것보다 자기의 말 한마디를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3명의 남편, 2명의 임금, 1명의 아들을 제물로. 하인은 춘추시대 정나라 목공의 딸로 진나라 대부 하여수의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자그마치 3명의 남편과 2명의 임금과 1명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한나라와 2명의 대신을 멸망시켰던 희대의 요구였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도 친오빠인 진나라 영공과 정을 통했고 또 대부 공령, 의행부와도 통료했다. 이 불륜의 삼각관계가 불체되어 마침내 영공은 하짐세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이가 진나라에 시집온 후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 하우숙은 그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는 3번씩이나 다시 젊어졌다는 말이 후세에 전해질 정도로 미색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의 외면은 되었다. 우선 하이는 진나라 왕이었던 영공과 눈이 맞아 남몰래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됐고 또 공령, 의행보라는 2사람의 대부도 각기 하이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3사람은 하이의 속옷을 얻어 그것을 조정의 회의석상에까지 입고 나와 서로 자랑할 정도였다. 어느 날 영공은 공령과 의행보를 거느리고 하이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다. 영공은 하이의 아들이며 대부인 하징서를 앞에 놓고 2사람의 대부를 비아냥댔다. 하징서의 얼굴이 아무래도 자네를 닮았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왕님을 쏙빼어 닮았습니다. 그리고는 3사람이 기대거렸다. 징서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는 영공이 술을 마시고 돌아가길 기다려 큰 활을 들고 마음간 문제에 숨어 있다가 영공이 돌아갈 때 쏘아주겠다. 공령과 의행보는 그대로 초나라 도망쳤고 영공의 제자도 진나라로 피했다. 그리하여 장서는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게 됐다. 이듬해 초나라 장왕은 영공 암살의 저상을 들어 군사를 일으켜 징서를 투벌하고 주살하였으며 정나라를 초나라에 복속시켰다. 그런데 장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장왕은 하이와 동침한 후 그녀를 소실로 삼고자 했으나 대부 무신이 말렸다. 하이는 상스럽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정나라에 있을 때 오빠인 영공과 저상 자궁과 동시에 정을 통해 마침내 영공이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와서도 남편을 요절하게 만들었고 또한 3사람과 정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음란하고 상스럽지 못한 여자를 취하려 했습니까? 마침내 장왕은 단념하였다. 그 뒤 초나라 장군 자반이 그녀를 달라고 했지만 무신이 역시 제자했다. 그 후 연륜벼슬에 있던 양로가 하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양로 역시 전쟁에 나가 죽었고 그 아들 허교가 그녀를 범하여 데리고 살게 됐다. 이때 평소에 하이를 담내었던 무신이 꾀를 내어 결국 하이를 데리고 진나라로 도망쳐 같이 살았다. 그러자 장군 자반이 크게 발을 내어 허교를 죽이고 무신의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무신은 복수를 결심하고 오나라로 스스로 가서 틈만 나면 초나라를 침략하였다. 그리고 결국 오나라는 진나라와 힘을 합해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성을 거두게 되었는데 초나라 왕은 한쪽 눈을 실명하고 홧김에 장군 자반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 모두가 하이라는 한 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호탕한 패자. 장왕 17년 봄에 초나라는 정나라를 공격하여 3개월을 포위한 끝에 한국을 받아냈다. 장왕이
정나라 수도로 입성하자 정나라 왕은 항복의 표시로 우통을 벗고 팔을 드러내면서 양을 끌고 나와 엎드렸다. 저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대왕을 섬기지 못하고 대왕께서 진노하시어 우리 정나라를 징벌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대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저를 남해로 축출해 주십시오. 만약 정나라를 멸망시켜서 저를 노예로 삼아 제후에 하사한다고 하더라도 대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대왕이 주나라 여왕 선왕 그리고 정나라 황공 무공을 잊지 않으시고 정나라를 멸하지 않으신 채로 저로 하여금 다시 대왕을 모시게 한다면 이는 저희 소망입니다. 다만 저희 사치스러운 바람일 뿐입니다. 초나라 대신들은 모두 대왕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장왕은 정나라의 군주가 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니 틀림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성실하고 잘 이끌 것이요 어찌 그의 국가를 멸할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손수 군기를 들고 좌우 군대를 지하여 30리 떨어진 곳에 후타여 주둔한 뒤 정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초나라 대부 본왕이 정나라 도읍에 들어가서 맹약을 체결하고 정나라 군주의 동생 자량을 인질로 삼아 초나라로 들어갔다. 그런데 정나라가 마치 항복하기 전에 진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순인부를 대장군으로 삼아 구원군을 파견하는데 6월이 되었어야 비로소 황하에 당도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초나라가 정나라를 항복시켰으며 양국 간의 강화가 맺어진 후였다. 순인부는 그대로 철수하려 했으나 부하 장군들이 완강하게 반대했다. 모두 정나라를 전하러 왔는데 정나라에 도착하지도 않아서는 안됩니다. 장술 사이에 어긴이 엇갈렸으나 결국 황하를 끊었다. 한편 초나라 군대는 정나라를 제압한 뒤 황하에서 말에 물을 먹인다는 것을 출정의 명분으로 삼고 북상하였다. 결국 초나라와 진나라 군대 간의 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정나라는 오히려 초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진나라 군사들은 괴멸되었고 병사들은 앞을 다투고 황하를 건너 도망치랬다. 그러나 먼저 배에 오른 병사들은 배를 뒤집을까 두려워 배전에 매달리는 병사들의 손가락을 칼로 계속 쳐버렸다. 순식간에 배에는 잘려진 손가락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긴 초나라 장왕은 천하의 패자로 인정받으며 제후들을 호령하게 됐다. 한편 패배한 진나라 대장군 순인부는 진나라 왕에게 엎드려 절을 청했다. 패전의 책임은 저에게있습니다. 제발 저를 시행시켜 주시옵소서. 왕이 이를 시행하려 하자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다. 지난해 문금께서 성북의 싸움에서 초나라를 격파했는데 초나라는 싸움에 진 장군 자욱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문께서는 두려워하던 적장을 없애주었다고 크게 입혔습니다. 지금 초나라에 패배하고 게다가 장군마저 죽인다면 적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그러자 왕은 순일보를 용서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초나라가 제나라에 보낸 자신을 중간에 송나라가 죽인 사건이 났다. 이 소식을 들은 장왕은 크게 분노했다. 어찌나 급히 서둘렀든지 맨발로 간도 서지 않은 채 뛰어천하가 군대의 출동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 그러나 시종들이 신발을 챙겨와서 신겼고 왕관도 챙겨하였으며 수레를 급히 몰고 따라가 태우였다. 장왕은 군대를 일으켜 곧바로 송나라 도읍을 완전 포위했다. 5개월이 지나자 성 안에서는 식량이 바닥나 아이들 서로 맞고 묻고 시체의 인고를 말려서 불을 떼하는 상황이 됐다. 이때 송나라 장군 하온이 용사 몇 명만을 데리고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가 초나라 자반 장군을 만났다. 자반은 장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장왕이 성 안의 실정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자반은 인골로 밥을 짓고 서로 아이들을 바꿔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왕은 참으로 하온은 군자로다. 우리 역시 이틀뿐에 식량밖에 남지 않았다라면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송나라는 진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초나라를 성주게 됐다. 장왕 23년 장왕은 세상을 떠났다. 13. 공자세가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 길을 따라간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공자는 노나라의 청평항에 있는 추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으로서 4대 전인 공방숙 때에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건너왔는데 공방숙은 백화를 낳고 백화는 숙량허를 낳았다. 숙량허는 널검하게 안씨 집안의 딸과 야합하여 이구산에서 신에게 제사를 올린 뒤에 공자를 낳았다. 노나라 양공 22년의 일이다. 공자는 갓 태어날 때 머리의 정수리가 움푹 패여있고 그 둘레가 언덕처럼 올라가 있었으므로 언덕 구자를 쳐서 구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어릴 때 이름은 중리였다. 공자가 매우 어릴 때 그의 부친이 사망하여 그의 어머니는 노나라 도읍의 동쪽에 있는 병산의 아버지를 묻었다. 공자는 부친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고 모친은 그 장소를 공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공자는 어린 시절 소꿉놀이 할 때 곧장 제사 그릇을 늘어놓고 제사를 모시는 예절 동작을 했다. 그의 모친이 사망하자 공자는 부친의 무덤을 몰랐으므로 부모님의 묘소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 모친의 영구를 노나라 도로에 임시로 세워놓았는데 이는 공자의 심사숙고에서 비롯된 일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의 장례 때 수레를 끈 남자의 어머니가 부친의 무덤을 가르쳐 주어서 비로소 모친을 부친의 무덤에 합장할 수 있었다. 공자가 아직 마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상을 지내고 있을 때 대부 계시가 마을의 유지들을 모아 잔치를 베푼 일이 있었다. 공자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데 계시의 가신인 양호가 공자를 보고는 여기는 선비들이 오는 자리이다. 너를 초대하지 않았다라며 술을 먹었다. 공자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자나이 17세 되던 해에 노나라 대부 맹의자가 노소공행을 추행하여 초나라에 들어갔다 돌아와 병이 중하게 되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후계자인 의자에게 공개했다. 공구 이 사람은 성인은 후손으로서 그 조상은 송나라에서 활을 잇고 노나라를 피심했다. 그의 선조인 볼보아는 원래 송나라 군주를 계승할 후계자였으나 아우 여공에게 양보했다. 그의 정손 정고부는 대공, 무공, 신공 3대를 보좌하여 상경으로 일했다. 그는 매번 명을 받을 때마다 더욱 공경하고 신중했는데 그러하여 그의 정에 씌어진 명문에는 첫 번째 명을 받을 때 몸을 숙여 예를 행하고 두 번째 명을 받을 때 허리를 굽혀 예를 행했으며 세 번째 명을 받을 때 머리를 더욱 낮게 허리를 더욱 굽혀 예를 행하였다. 길을 걸을 때는 담장을 따라 걸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감히 나를 모욕하지 않았다. 나는 이 소스로 밥과 죽을 끓여 입에 풀칠해 왔다라고 했다. 그의 공경하고 예의 있음은 이와 같았다. 나는 그 성인의 후손은 비록 국왕의 죄를 잊지 못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제대에 통솔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 들었다. 지금 공구는 나이는 매우지만 박학하고 예의를 좋아하니 그가 바로 제대에 통달한 자가 아닐까. 만약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그를 스승으로 모시도록 하라. 맹의자가 죽은 후 어제와 노나라 사람 난궁경숙은 공자를 찾아가 예를 배웠다. 이에 계무자가 죽고 개평자가 그 자리를 계승하였다. 공자는 가난하고 지위도 매우 낮았다. 어린이 된데도 특별히 자격이 좋지 않아 대부 제시의 수학을 다했는데 통계와 자학하에 착오가 없었고 그 뒤 다른 사람의 목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가축들이 잘 자라고 목장의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이익을 얻겠다. 이공의 인정을 받아 공자는 사공에 임명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노나라를 떠났으나 제나라에서 배척을 받고 송나라 사람들과 위나라 사람들에게 쫓겨났으며 진과 제에서도 공경에 지에 노나라로 다시 들어왔다. 그는 키가 9척 6천이나 되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장인이라 부르면서 기이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노나라 군주도 공자를 잘 대접했으므로 노나라에 돌아온 것이었다. 본래 학문에 뜻이 있던 공자는 틈틈이 공부를 하여 자기 악기를 학문에 두기를 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고전을 배우고 좋은 스승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천리기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배우기를 간청하였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끝에 공자 자신도 훌륭한 스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에 따라 공자라는 이름도 노나라에서 차츰 그 명성을 쌓게 됐다. 노자와의 만남. 공자가 이름을 얻어 제자들을 가르친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난궁경숙이 노나라의 군주에게 말했다. 공자 스님이 모시고 주나라를 공부하러 가게 해주십시오. 노나라 군주는 일을 할까요? 마차 한 대 두 마리 말을 내어주고 시종 한 산까지 달려보냈다. 이렇게 하여 공자는 경수과 함께 주나라에서 예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 이때 공자의 렉은 노자를 방문하게 되는데 작별할 때 노자는 전서로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보는데 부자는 재물로 사고 인자는 말로서 한다고 하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다만 인자라는 명의를 도용하여 말로서 그들을 보내려 하고 총명하고 통찰력이 깊으면서도 드디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것은 남을 논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또한 말을 잘하고 박식하면서도 오히려 그 몸이 이토록 되는 사람인데 그것은 남의 제약을 자주 지적하기 때문이요. 남의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부모를 생각해야 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남의 신하가 된 자는 마땅히 마음속에 군주를 생각해야 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온 뒤 공자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차츰 드러나게 됐다. 당시 진명공은 황허무다이어 한시, 요시, 위시, 지시, 범시, 중앙시 등 육가의 근세가들이 병거를 장악하고 걸핏하면 동쪽의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였으며 초나라 영왕의 군대는 강자이어 중원 국가를 자축시키고 마했다. 그리고 제나라는 대국이면서 노나라의 배는 나라였다. 그래서 노나라는 작으면서 약소국으로 초나라에 친하게 지내며 진나라가 관리하고 진나라에 붙으면 초나라가 침공했으므로 제 스스로를 소홀히 하면 제나라가 쳐들어오는 형편이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